네, 안녕하세요. 강원준의 이야기 말의 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만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튜브가 나온 지 꽤 됐죠.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한 게 2011년인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들었는데, 뭐 뜨문뜨문하지만,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하자면 그거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나중에 이제 뭐 정치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천체라든가 역사라든가 히스토리, 각국의 역사 이런 등등을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보통 보니까 이 원리가 알고리즘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알고리즘이 뭐지 했더니, 이게 지난 9세기 당시 페르시아의 수학자였대요. 무함마드 알쿼리즈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라틴어가 이제 알고리스무스가 됐다가 이제 영어로 알고리즘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결론은 수학에서, 특히 이제 컴퓨터도 이제 수학에서 계산기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는 이제 이 어떤 영상으로 이제 광고를 붙여서, 광고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에다 광고를 붙여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을, 수익 얻기 문제 해결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이 나만을 위한 알고리즘도 있겠구나. 왜냐면 컨텐츠 선택할 때 나만의 성향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나만의 성향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 결국 내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삶을 즐길 수 있고, 나만의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사실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민주라는 개념도 나온 지 얼마 됐고, 뭐 시족 부족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민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사실 그게 좀 약간 허구적인 거거든요. 사실 뭐 많이 섞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가 원하는 거를, 또 사회가 원하는 거를, 어떤 뭐 이념이 원하는 걸 내가 따르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삶이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 어떤 주관이라든가 어떤 개인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뭐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었고, 그런 게 근대에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MZ세대 보니까 이제 quiet quitting이라 가지고 이제 조용한 사직 이런 것도 나왔는데, 개인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또 나오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개인주의라든가 성향, 각기 개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방식, 기준이 아니고, 나만의 삶을 위한 그런 시대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보니까 아이들, 웬만해서 이제 한국도 보니까 어떤 분야별로 젊은이들이 굳이 이제 회사를 다니려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만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변화고, 근데 앞으로도 저는 그게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제 개인의 알고리즘, 인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제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어떻게 형성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정말 활발하고. 그래서 국민학교 때, 저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 이제 차범근 선생님, 이분이 이제 유럽 리그의 분데스리가, 정말 프리미어 이런 라리가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된 분데스리가 엄청났죠. 정말 레베쿠젠, 프랑크푸르트 정말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 덕분에 상동국민학교가 전교생이 9,000명이었는데 신상도가 생겼어요. 나중에 골키퍼가 점심시간에 9명, 10명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축구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영등포 관악구에 똥포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쓰는데, 그때 이제 야구 많이 했죠. 야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서울고 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때문에 그 명문고가 다 이제 보편화되면서 평균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일제시대 잔재했던 검도도 배우고 뭐 농구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운동을 되게 즐기면서 했어요. 계속 뭐 공부도 했지만 공부라는 게 사실 뭐 국영수죠. 어떤 그 취업, 그때도 뭐 취업용이었으니까 어떤 그 19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니까 그때는 20세기죠. 19세기니 19년 1900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어떤 교육의 비판이 나면 공장형 교육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이다. 그런 게 이제 비판이 나온다.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역사를 모르고 계속 이제 뭐 과목엔 14개 했으니까 그거 다 시켰는데 정말 그걸 왜 이걸 다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걸 해야지 뭐 좋은 직장을 얻고 한다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결론은 제가 이제 체육과를 선택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설회사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쪽은 재질이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명지대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성장했냐면 그 명지대 가서 이제 갔는데 86학번입니다. 근데 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서울 MC 그 황성 기독교 청년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근대 체육사는 이제 YMCA에서 이루어졌죠. 야구, 서울 YMC 야구단, YMC 야구단, 뭐 유도도 있고 보디빌딩도 있고 지금도 대회 하고 있죠. 정말 엄청난 기관인데 지금만 이제 누가 뻘짓해가지고 축소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강남지회에 이제 서울 MCA가 본사 소속의 기관인 강남지회도 있었고 송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양천 뭐 해가지고 서울시 웬만한 구는 다 저 선배들이 가서 왜냐면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전두환 때 생활체육이 사회체육이 일어나면서 스포츠센터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사립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는 YMCA 인재들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센터 이용하는 게 YMCA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YMCA 그때 이제 자원지도자, 체육 자원지도 해가지고 그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YMCA 강남에서 Volunteer Leaders Club이라고 물론 이제 본지는 이제 종로죠. Junior Leaders Club 있었는데 거기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왜냐면 그때 실내 수영장이 있고 실내 체육과 있으니까 그런 데가 어딨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체육관은 졸업하면 뭐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이게 사교육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 좀 그 개성미도 강하고 좀 이제 뭐 좀 위험도 무릅쓰고 좀 도전 정신도 강했기 때문에 뭐 영업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영업도 많이 했지만 저희 때는 주로 이제 체육교사가 가장 그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는 그 사립이었기 때문에 체육 사범대가 아니었고 체육교육과가 아니고 체육과였기 때문에 한 12명밖에 안 쳤거든요. 40명 중에 3.0 이상 하면.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1학년 해가지고 통과해서 학점 따가지고 3학년 4학년 때부터 체육교사 교과를 배웠는데 교육을 배웠죠. 교육과정을.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교생을 나갔는데 3학년 때부터 그 YMCA에서 1학년 때부터 했던 거를 갖다가 하다가 이제 수영도 가르치고 뭐 스키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하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를 가니까 이게 너무 지루하고 뭐 철밥통에서 지금은 이제 후회됩니다. 그냥 거기 있을 거 했는데 YMCA도 정말 활기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강남주에서 이제 고참이 되면서 하와이에 이제 연수도 갔다 오면서 몰래 가가지고 몰래 청소년회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준 거 해가지고 청소년 캠프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선택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그 수영을 이제 가르쳤어요. 저희는 그때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어요. 분야별로. 그냥 저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서울 YMCA 이제 인명구조 지금도 하죠. 저는 그때 적십자에서 했어요. 적십자에서 경기도 적십자에서 그 원천 유원지 지금 없어졌지만 유원지에 가서 호수 한 7m짜리 깊이에서 인명구조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수영이라는 게 이제 그걸 기반했는데 애들이 가장 힘든 게 이 물에 어떤 그 부정하는 이 물에서 이제 두려움을 갖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고시된 거예요. 나는 애들이 또 좀 이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 때 배운 걸로 이제 한계를 느껴져가지고 대학원 가서 그때 서울대 출신의 김정문 교수님께서 이제 보통 스포츠는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 실험적으로 해요. 관점 비교.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룹 A, B를 나눠서 이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환경에서 애들이 더 성적을 많이 하느냐 이거 주는데 저는 그 참여 관찰 쪽으로 했어요. 비교 분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정한 애들 한 5명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걔들만을 위한 그 호흡 방법을 이제 가르쳤죠. 왜냐면 이제 호흡이라는 게 이 다른 운동은 굳이 뭐 폐활력,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 이상 그 들숨과 날숨을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들숨과 날숨을 신경 써서 해야 돼. 호흡을. 왜냐하면 물속에서 숨을 들여마실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죽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호흡 방법에 대해서 그걸 단계별로 정말 무서운 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즐겁고 그걸 제가 좋아해서 이제 논문도 쓰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싫은 것은 쓰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고참에서 이제 간사라고 이제 부장급이죠. 과장급이죠. 근데 그때 저희가 체육지도가 한 300명이 넘었어요. 400명? 자원주도자까지 합해서 일반 이제 지도자, 전문 이제 정규직은 한 100명 정도 거의 100명 정도 됐죠. 기회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김수결한 양반이 총무과 출신인데 비영리단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체육지도자회를 해체시켰어요. 일단 일종의 너무 이제 한 집단이 크면 체육지도만큼 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위험이 된다 해가지고 누른 거죠.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이건 아니다 했더니 이제 뭐 아니죠 뭐 누가 그걸 항의하겠어. 그래서 제가 빡쳐가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뻘짓을 했어요. 그때 저도 체육과도 지금도 그런데 안세영이 근데 그때 제가 나와서 뭐 했냐면 이제 스포츠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오연희 씨라고 지금 오마이뉴스 한 분이 말지 할 때 오연아 오마이뉴스 만들기 전에 그분이 이제 기자학교 만들 때 그때 가서 기자교육 배워가지고 스포츠 신문사를 만들었죠. 스포츠 비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장희진이라는 애가 수영선수였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똑똑해. 근데 걔가 선수촌에 갔다가 공부하고 싶어 나온다니까 잘린 거야. 너 나가려면 너 선수촌에 박탈당했잖아. 똑같아 안세영이도. 그래서 신문사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도 많이 했어요. 시민사회체육센터도 지금도 있지만 시민체육연대 있어요. 지금 그때 안민석 씨하고 또 고려대 교수님 한 분하고 한겨레 기자분 한 분하고 몇 명 해가지고 전교조 서울대 출신 선배들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신문사라는 건 언론이라는 건 이제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비비는 걸 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만두고 좀 쉬려고 이제 호주로 딸내미가 이제 운동을 잘해서 골프를 잘 쳐가지고 집사람이 운동 좀 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찬스도 있었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영주권을 이제 살다 보니까 호주가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생각하다가 이제 스포츠 이제 사업비자였어요. 137인가? 그래서 스포츠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포츠는 보통 이제 뭐 경마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팅도 하고 뭐 술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 당구도 치다가 배팅도 하고 이건데 저는 그때는 이제 당구장, 탁구장, 뭐 다트, 뭐 또 이제 골프 레슨 티칭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골프 레슨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고려행사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만수 회장 사장님께서 제 손님이었는데 너 가이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적성이 많고 누구하고 뭐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솔직히 이제 그 투어 가이드도 가이드지만 일종의 그 견문을 넓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장소를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관광 해설사죠. 저희는 멜버른 특징이 여기는 쇼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갈 데가 많아요. 운전을 해서 순수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물론 뭐 패키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비행기 파는 회사들이 많죠. 거대 행사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단계 거쳐가지고 이제 인바운드에서 여기서 이제 회사들이 받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숙명적으로
어떤 손님들한테 저가로기 때문에 비행기표만 팔지 이 손님 끌려면 저가라다 보니까 어떤 그 실질적인 식비라든가 호텔비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버스 뭐 가이드비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지들끼리 또 경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 경제 투어 경쟁의 생태계입니다. 근데 멜번은 대한항공도 직항도 없고 또 이제 워낙 여기가 그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 1850년대 그 금광이 호주에 발견하면서 그때 전 세계 금광의 생산량의 3분의 1이 호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돈도 많고 갈 데가 많다 보니까 뭐 금광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스를 몰면서 설명하는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거 하면서 정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견문을 넓히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안내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버스 몰면서 여기 나오다 여기 나온 어떤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사도 그렇고 가이드도 일종의 봉사예요. 서비스죠. 근데 서비스가 이제 사회적인 서비스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모든 건 다 서비스입니다. 어떤 정치도 국회의원도 서비스하는 거고 정치 서비스하는 거고 의료도 의료 서비스고 드라마도 이제 작가들이 하는 이제 그것도 서비스죠.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요소를 보여주는 거. 음악가들도 서비스입니다.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알고리즘은 이제 스포츠고 또 이제 가이드였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그래서 이게 저만의 알고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MBTI라고 저는 이건 몰랐는데 성향별 그 유형지표? 성향 유형지표인가? 성격 유형지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뭐 그 심리학자의 딸과 자녀가 손녀가 만든 이름 따서 이제 MBTI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말 그 성격적인 그 특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회성이든지 뭐든지 분야별로. 저는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거길 기반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향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MBTI 중에 엔젤스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나름의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통해서 저도 알았지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좀 자기가 원하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그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이다. 이거는 정말 많이 돈이 많아서 짜장면 그러면 뭐 1억 사고 대체 100원에 먹었는데 지금 몇천 원이잖아요. 4,000원? 짜장면인데 그죠? 이거는 좀 이게 좀 이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얻을 때 이게 성공이다. 이게 크레딧. 돈도 크레딧이지만 돈도 일종의 종이 조각인데 그 크레딧이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용이 많으면 더 많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크레딧이야. 근데 이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많으면 이제 돈이 많은 성공인데 그건 아니고 내 자신의 크레딧을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야 그 크레딧이 남한테 도움이 돼서 그걸로 돈으로 오는 거지. 그 뻥카 같은 거 가지고 내가 크레딧을 만든다. 내가 대출 뭐 10억을 받으면 내가 아직 크레딧이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실상이 뭔지 내 삶을 위해서 허상을 찾는 게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례의식 되게 많죠. 지금 보니까 무슨 뭐 어느 산후조리원 나왔느냐 어느 유치원 출신이냐 뭐 유모차가 뭐 백화점 가려면 뭐 어떤 레벨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거는 내 크레딧을 얼마나 만드냐. 그러니까 내 크레딧은 뭐냐면 내 삶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크레딧이. 그러면 제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찾아라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국민이 이제 국가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예를 들어서 저희 때 이제 오렌지족 이전
그 원래 오른쪽의 본질은 이제 그랜드 투어, GT 아시죠? GT 자동차 게임. 원래 그랜드 투어가 뭐냐면요, 그 19세기 18세기냐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영국의 그 귀족들이, 돈 많이 번 애들이 이제 아이들 갖다가 자녀들을 유럽에 투어를 시켰어요. 그게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마부 이제 마차 6대, 하인 30명,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같은 국부로는 그 대학 교수들 알바 시켜, 야 너 알바 좀 해라, 애를 좀 이렇게 여행 좀 같이 다녀줘.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서 이제 뭐 문화 풍성하고 막 이탈리아도 뭐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까 문화도 풍성하고 철학자 있고 예술가 있고 미술가 있고 음악가 있고 막 엄청나니까 공중음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몽주의로 이제 나왔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시킨 게 이제 그랜드 투어예요. 근데 지금은 그 귀족들이 하던 그랜드 투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견문을 넓히는 데는 정말 그게 좋고, 또 크레딧을 자기가 만들려면 어떤 온문화에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온문화에 있으면 내만의 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데, 뭐냐면 크레딧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크레딧이 생겨요. 내가 싫어하는 거라면요, 그냥 종사하다 보면 내가 크레딧을 만들 수가 없어. 나만의 크레딧을. 그러니까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게 크레딧이거든요. 그게 누가 나를 믿는 게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을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빌려줄게. 너는 그럴 능력이 있어. 뭐냐? 내가 능력 있는 게 그게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카드가 크레딧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나라 뭐 예전에 그 고국 대우에 있던 김우정 형님도, 김우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에 산다는 건 그 일단 발전된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일단 뭐 태국이라는 좀 이런 독재 국가들, 왕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부충이 딱 있죠. 뭐 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다. 근데 거기는 보통 이렇게 산이 되면 이게 정상이, 보통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는, 이게 성공이에요. 올라가야 성공이야. 근데 히말라야가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아니면 백조산에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아니면 관악산에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관악산에서는 안 돼. 백조산까지 한라산 올라가야 돼.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야 성공이야. 이게 성공이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스스로 성공해놓은 내가 정리한 개념이지, 내가 이 정도로 만족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개인 성공은 저는 뭐냐면, 저는 그 논문을 통해서, 체육 교육을 통해서, 또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6만 명이 넘는 손님을 모셨는데, 그건 저는 이제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디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올라가지도 어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제 경험은 저는 그냥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크레딧을 쌓았고, 그게 이제 행복하고, 행복이라는 게 사실, 행복의 크기는요, 남한테 내가 가치 있는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정말 그 나름대로 내가 도움이 됐다. 이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평소에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제가 2017년 18년도에 한국에서 연극이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 영어권 회사 50세 때 가서 전세계 시민상대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상당히 좀, 한국인이 워낙 일을 잘하잖아요. 뭐 영어를 하긴 했지만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나름대로 제가 성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성공이라는 게, 제가 이 가이드가 정말 재밌는 게, 나이가 들어도 이거는 AI가 와도 이게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왜냐면 응급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하려면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상대는 안 되다 보는데,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거는 아마 나이가 들어도 이거는 은퇴는 하지 않을까, 은퇴할 필요는 없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리지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매일경제 우리나라 1997년도에 IMF 났을 때 카네기인가 뭐 경제 보고서 할 때 그 노리지 매니지먼트, 지식경제라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어쨌든 그 논리지가 많으면 이게 버틸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그 논리지가 내가 나름대로 누구한테 성공을, 이제 행복을 키우는, 도움을 주면 이제 행복이 되는 거고 보람이 되는 거고, 그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개인 경험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저도 한 오자마자 영주권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죽도록 고생했어요. 한 15년을 정말 하루에 500km씩 운전하면서 설명하면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애들 영주권 주고 시민권 줬지만 어느 나라나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면역력을 생기지 않으면요, 면역력이 생겨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사점이 있어요. 사점. 25m 수영 50m 할 때마다 힘들어, 넘어요. 운동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심리적인 근육이 있어요. 몸 근육이 있죠. 두뇌 근육도 몸이에요. 보이는 근육이죠. 근데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머슬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인드 머슬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깡패 만들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몸 불려봐야 저 보디빌딩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맞은 이거는 이게 아니야. 걔네는 몸만 불렸지 이 심리적인 근육은 약해. 그냥 폭력적이고 아무것도 심리적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내 심리적인, 내 몸이 내 표상이야, 내 힘이야. 마인드는 없어요. 마인드 머슬 운동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마인드 머슬을 키우려면 어차피 인간 사회는 다른 동물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아주 정말 뭐랄까 좀 저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비극적인 사회예요. 동네 저희 골프장에 오리들 보면은 애들이 한 10마리 돼요. 얘네는 대출을 안 해. 뭐 집세도 안 내고, 집이 필요 없어. 그냥 뭐 자연이 주는 거, 뭐 물세를 내나, 뭐 먹거리 사야 되나, 아니 뭐 자동차를 타야 되나, 뭐 날아다니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에요. 인간으로 사는 게 저는 솔직히 진짜 인간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걷어내고 하다 보면, 근데 이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보람찬 게 뭐냐면, 이게 나름대로 내가 관계 속에서 정말 보람차게 살았다. 그래서 다른 동물 중에서 누군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죠. 막스라든가 마르크스, 일본말로 마르크스, 막스. BBC가 천년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위대한 인물로 했던 게 마르크스죠. 자본론, 공산주의 선언했던 사람들. 이분들처럼 이분 한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게 영생이에요. 이거 영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긴, 이름이 이제 기록이죠. 영생.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인간으로서 하면 그런 게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스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젊은들 보니까 여행을 주관적으로 자기가 짜서 하더만. 인생도 삶도 여행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찾고 알고리즘을 실천한, 자기만의 실천을 하는 게 인생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면 그 크레딧이 올라가요. 신용이죠. 나한테 좋은 댓글이 왔어. 이게 신용이 올라간 겁니다. 돈을 한 게 아니에요. 돈을 받죠. 내가 대가지, 크레딧이 남한테 돈을 주면은 이게 크레딧이 안 생겨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좀 결론을 주시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벌 아이들은요, 눈을 뜨면 선장이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왜? 올라왔어. 나무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갈 데가 없네. 얘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어디 연애를 보면 마음껏 하나. 최태원 회장님 보세요. 진짜 불쌍한 양반입니다. 무슨 왕건처럼 경력 결혼해가지고, 매매혼 했잖아요, 매매혼. 예전에 결혼이 이제 어떤 근친혼, 가족끼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탈혼, 그 다음에 이제 매매혼, 지금도 매매혼이죠.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평범하지 않잖아.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돈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게 수단이 되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단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 눌릴 수 있는 거,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크레딧을 스스로 만들어가면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 면역력 속에서 내가 좀 더 많은 크레딧을 가질 수 있고, 그거의 원천은 내 안에 알고리즘을 찾아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행복의 기준이 아닌가, 성공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만의 알고리즘 통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분야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학문은 다 이제 조각된 학문이에요. 원래 철학이 기본이었고, 뭐 정치 철학, 뭐 경제 철학, 뭐 사회 철학, 어떤 물리, 뭐 수학, 뭐 과학,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원래 하나의 뿌리예요. 철학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철학의 기본 뭐냐? 인문학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철학이 없어요.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게 철학인, 사람이 있어야 이게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문학이 뭐냐? 내 본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내 본질은 뭐냐? 남한테 크레딧을 얻는 거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걸 갖다가 남한테 이용해 먹지 않고 하면 그게 나의 인간의 가치를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보통 인문학자, 모든 인문학자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을 원하고 스스로 작가적인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글 써가는, 드라마 써가는, 그러려면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경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좀 지루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